1793년 2월 21일 파리 혁명광장. 수만 명의 군중이 숨죽인 채 단두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한 남자가 끌려 올라갑니다. 화려한 왕복은 벗겨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두대 집행인의 아들, 겨우 14살의 소년 앙리 상송이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움켜쥡니다. 칼날이 떨어지는 순간 천년을 이어온 유럽의 절대 왕정은 피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1789년 프랑스는 찬란한 겉모습 뒤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매일 밤 축제가 열렸지만 파리 뒷골목에서는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어갔습니다. 인구의 2%도 되지 않는 귀족과 성직자들이 나라 전체 토지의 40%를 소유했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농민과 평민들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각종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느라 국고는 바닥났고 연이은 흉년으로 빵값은 치솟았습니다.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789년 7월 14일 마침내 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무장한 시민들이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것입니다. 폭정의 상징이었던 그 견고한 요새는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혁명의 불길은 순식간에 프랑스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각지의 농민들이 봉기하여 영주의 성을 불태웠고 귀족들은 황급히 국경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8월 26일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 16세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의 그는 혁명을 받아들일지 무력으로 진압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친정에 군사 개입을 요청하는 비밀 서신을 보냈습니다. 1791년 6월 왕가족은 변장을 하고 파리를 탈출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근처 바렌에서 한 우체국장이 화폐에 새겨진 왕의 얼굴을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체포되어 파리로 압송된 루이 16세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프랑스 국민의 눈에 그는 더 이상 신이 택한 통치자가 아니라 조국을 배신한 역적일 뿐이었습니다. 1792년 8월 급진 혁명 세력이 왕궁을 습격했습니다. 왕권은 정지되었고 루이 16세 가족은 탕플 감옥에 유폐되었습니다. 9월 국민공회가 소집되어 왕정 폐지와 공화정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폐위된 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온건파는 추방을 주장했지만 급진파 자코뱅당은 단호했습니다. 혁명을 완성하려면 왕의 목을 쳐야 한다고. 로베스피에르는 연단에 올라 외쳤습니다. 루이는 재판받을 수 없다. 그는 이미 인민에 의해 단죄되었다. 그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혁명은 거짓이 된다. 1792년 12월 루이 카페. 더 이상 왕이 아닌 시민 루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왜곡과 내통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루이는 차분히 변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793년 1월 국민공회 의원 21명의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형 찬성 361표, 반대 360표. 단 한 표 차이로 왕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루이의 사촌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에갈리테도 사형의 표를 던졌습니다. 1월 21일 아침 루이는 아일랜드인 신부에게 마지막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마차에 올라타며 그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생 앙투안 거리를 지나는 동안 길 양쪽에는 9만 명의 국민군이 총칼을 들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혁명광장에 도착한 루이는 단두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내게 씌워진 모든 죄를 용서한다. 하지만 북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집행인 샤를 앙리 상궁과 그의 아들 앙리가 왕을 판자에 묶었습니다. 14살 소년의 손에서 밧줄이 풀려나갔고 무게 40kg의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집행인이 잘린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리자 군중 속에서 공화국 만세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의 처형은 유럽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차례로 프랑스에 선전포고했습니다. 반혁명 세력은 방대 지방에서 봉기했고 프랑스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한 것은 자코뱅당이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공안위원회는 공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혁명의 적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매일 단두대로 끌려갔습니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온건파 지롱드 당원들, 급진파 에베르파, 심지어 혁명의 동지였던 당통까지 1년 반 동안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혁명은 자신의 자식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1794년 7월 27일 혁명력으로 페르미도르 9일 국민공회 의원들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동료들이 체포되었고 다음 날 그들 역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공포 정치는 끝났지만 프랑스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1799년 이탈리아 원정에서 영웅으로 돌아온 젊은 장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치며 시작된 혁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독재자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뿌린 씨앗은 이미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왕의 머리가 떨어진 그 순간 왕권 신수설이라는 천년된 신화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왕도 인간이며 인민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유럽을 휩쓸며 봉건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법체계를 전파했습니다. 혁명의 이념은 19세기 내내 유럽을 뒤흔들었고 1848년 혁명의 물결로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단두대 앞에 섰던 14살 소년 앙리 상송은 그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행인이 되었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날 아침 자신의 손에서 떨어진 칼날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때로 너무나 어린 어깨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며 인류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프랑스 혁명은 피와 혼란 속에서 자유, 평등, 우애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14살 소년의 떨리던 손이 무너뜨린 것은 한 왕조가 아니라 낡은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